2022년 어떤 호텔을 여러분들께 먼저 소개해드리면 좋을지 고민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호텔은 어쩌면 오래가 지나면 보지 못할 수도 있는 호텔, 밀레니엄 힐튼 서울입니다. 멋진 남산 전망 아래 많은 분들이 추억을 물은 밀레니엄 힐튼 서울. 올해가 마지막일 수도 있는 이유는 무엇일지 또떠남과 함께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또떠나는 남자 또떠남입니다. 1970, 80년대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하던 분들은 서울역에 내리자마자 보이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대우 빌딩을 보고 놀랐었는데요. 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전력을 소비하던 빌딩이자 옛 대우그룹의 모든 계열사 본사가 있던 대우 빌딩, 그 바로 뒤편에 역시 대우그룹이 건설한 호텔 밀레니엄 힐튼 서울이 있습니다. 680개의 객실을 보유한 밀레니엄 힐튼 서울은 1983년 서울 힐튼 호텔로 개관했는데요.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던 김종성 건축가를 대우 김우중 회장이 직접 찾아가 세계적인 호텔의 건축을 부탁했다고 하네요. 보통 우리나라 건축물은 배산, 즉 산을 등지고 짓는 것이 일반적인데 김종성 건축가는 특이하게 호텔이 남산을 껴안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호텔은 남산을 앉듯이 바라보도록 설계되었고 호텔 입구도 일부러 남산 쪽으로 냈다고 합니다. 게다가 용적률 600% 중 350%만 사용하여 호텔을 지음으로써 도심에 있는 호텔임에도 구조가 빽빽하지 않고 여유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호텔 23층의 꼭대기 한쪽 끝엔 대공포대가, 그리고 다른 한쪽엔 김우중 회장의 집무실이 있는 것도 특이한데요. 2019년 고 김우중 회장이 세상을 떠난 이후 펜트하우스는 웨딩홀로 리모델링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우그룹이 지은 서울 힐튼 호텔은 IMF로 대우그룹이 부도가 나면서 1999년 싱가포르 홍릉그룹의 자회사 CDL에 매각되는데요. CDL의 호텔 운영업체인 밀레니엄에서 호텔 운영을 맡으면서 호텔명이 오늘날의 밀레니엄 힐튼 서울로 변경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호텔을 알아볼까요? 키스를 하고 있는 커플 동상을 지나 입구로 들어서면 유리로 된 밝은 천장이 인상적인 로비로 들어서게 됩니다. 천장이 높기도 하지만 지하층까지 공간이 연결되어 더욱 웅장한 모습이고요. 층을 연결하는 계단마저 우아한 모습이죠. 특히 계단 중간엔 계절에 따라 여름엔 시원한 분수가, 겨울엔 크리스마스 트리와 자선열차가 설치돼 호텔의 포토존이 되기도 합니다. 대우그룹이 특별히 공을 들여 준비한 호텔인 만큼 기둥 동파는 일본 장인이 스펀지에 황산을 적셔 일일이 닦아내 빛깔을 냈다고 하고, 바닥과 벽에 쓰인 대리석과 석재도 이탈리아에서 직접 공수했다고 하네요. 로비 우측에 위치한 프런트 데스크는 호텔 규모에 비해 다소 작은 모습입니다. 오히려 로비 대부분의 공간은 로비 라운지이자 베이커리인 실란트로 델리와 레스토랑 카페 395가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죠. 밀레니엄 힐튼은 총 3종류의 일반 객실과 5종류의 스위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반 객실은 기본 객실인 디럭스, 싱글 침대, 더블 침대가 각 하나씩 들어가 있는 패밀리 프리미엄 디럭스, 그리고 디럭스와 구조는 동일하지만 인테리어에 더 힘을 주고 이그제큐티브 라운지 이용을 포함하고 있는 이그제큐티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스위트는 킹 이그제큐티브 스위트와 킹 프리미어 스위트가 있는데 사실상 구조는 똑같고 스위트가 위치한 층에만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외에 특이하게 복층 형태의 최상위 스위트 3종이 있는데 가끔 이벤트로 엄청 저렴하게 나올 때가 있으니 그럴 때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이 중 오늘 보실 객실은 가장 기본 디럭스 시티뷰 객실과 최상위 스위트를 제외한 스위트 중 가장 좋다는 킹 프리미어 스위트인데요. 먼저 소개해드릴 킹 프리미어 스위트 1430호입니다. 객실로 들어서면 무엇보다 객실 양쪽 면 통창에서 보이는 멋진 전망부터 눈에 들어오실 텐데요. 이처럼 킹 프리미어 스위트와 킹 이그제큐티브 스위트는 건물 양쪽 끝 코너에 위치하여 압도적인 전망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남대문에서부터 이어지는 서울 성곽과 개관 당시 동양 최대 규모의 어린이회관이었던 남산 어린이회관, 그리고 남산 서울타워가 한눈에 들어오는 전망인데요. 스위트뿐만 아니고 남산 전망의 일반 객실에서도 이 멋진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멀리 남대문 방향에는 서울 도심 마천루도 볼 수 있고, 반대쪽 창가는 CJ 본사와 굉장히 가까워 프라이버시엔 유의하셔야겠네요. 건물 반대쪽 도시 전망도 확인하고 가실까요? 도시 전망 객실에선 당연히 남산이 전혀 보이지 않고요. 서울 스퀘어와 서울역, 남대문교회가 보이는 전망입니다. 서울 스퀘어 건물이 너무 정면을 떡하니 가로막고 있어 다소 답답한 모습이고요. 전 도시 전망을 좋아하는 편인데도 밀레니엄 힐튼 도시 전망은 참 아쉬웠습니다. 밀레니엄 힐튼은 무조건 남산 전망을 추천드릴게요. 객실은 그간 리모델링을 거치긴 했지만 세월의 흔적은 피할 수 없는데요. 그래도 화려하지 않고 심플한 디자인인 덕분에 낡았다는 느낌은 크게 들지 않고 관리가 잘 된 느낌입니다.
거실 공간이 워낙 넓기 때문에 3명이 투숙하실 땐 엑스트라 베드를 설치하셔도 전혀 좁다는 생각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비즈니스 호텔로 자주 이용되는 곳인 만큼 업무용 테이블도 크게 준비되어 있네요. 침실 역시 거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느낌입니다. 객실 2개가 합쳐져 스위트 하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침실과 거실 각각 객실 하나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침대 뒤편에 동양적 느낌이 나는 다홍색 벽면과 쿠션으로 포인트를 주었네요. 침실에도 TV와 원탁 테이블, 소파가 준비되어 있고 멋진 남산 전망 역시 감상 가능합니다. 침실과 연결되는 메인 욕실입니다. 지금 기준에서 생각하면 올드하다는 느낌이 있지만 사실 그 당시 기준에선 굉장히 화려하고 고급스럽게 꾸며놓은 욕실입니다. 짙은 녹색의 대리석 마감이나 바닥 디자인은 분명 세련되진 않았지만 레트로 감성의 고급스러운 모습이라 나름의 느낌이 있습니다. 세월의 흔적을 숨기기 위해 다이슨 드라이기를 갖다 놓은 것도 눈에 띄죠. 어메니티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힐튼 호텔에서 제공되는 크래프트리넨 에블린 제품인데 올해부터는 다회용 제품으로 변경되겠네요. 메인 욕실 외 입구에 게스트용 화장실도 하나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니바도 거실 한쪽에 있는데요. 캡슐 커피와 스프리모, 차티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힐튼 계열의 어메니티와 미니바 구성은 항상 부실하다는 느낌이네요. 자, 그럼 기본 디럭스 객실은 어떨까요? 34제곱미터의 디럭스는 딱 들어서자마자 미국 냄새가 물씬 납니다. 카펫이며 짙은 목재 느낌의 벽면 디자인까지 전형적인 미국 호텔 느낌이 느껴지는데요. 인테리어나 객실, 전자기기 등에서 느껴지는 올드함은 어쩔 수 없지만 객실 자체는 관리가 잘 되어 있어 깔끔한 편입니다. 창가에는 업무용 테이블과 원탁 소파가 있네요. 욕실은 스위트와 같은 짙은 녹색의 대리석 장식으로 꾸며져 있는데요. 별도 샤워 공간 없이 욕조 안에서 샤워를 하는 형태입니다. 객실보다 욕실이 조금 더 올드한 느낌이 느껴지죠. 조식은 1층 로비에 위치한 카페 395에서 제공됩니다. 넓은 통창으로 빛이 들어오는 근사한 공간인데요. 공간에 비해 조식의 맛은 아쉬웠습니다. 사실 힐튼 골드 등급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조식이 무료이고 골드 등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국내에 굉장히 많으며 서울 시내에 갈만한 힐튼 호텔이 귀하다는 점에서 밀레니엄 힐튼은 힐튼 골드 등급 이상 회원들에겐 공짜 조식 성지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유독 호텔 규모에 비해 조식은 질이 떨어진다는 느낌입니다. 주말이나 연휴엔 사람이 너무 많아 대기가 길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돈을 내시고 드시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그제큐티브 라운지 구경 가실까요? 이그제큐티브 라운지는 19층과 21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일반적인 호텔 라운지를 기대하셨다면 공간 자체가 굉장히 좁아서 실망하실 수 있는데요. 공간에 실망을 하고 시작해서인지 음식은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핫푸드가 소세지와 닭고기 요리가 전부였지만 맛이 괜찮았고요. 빵이나 과일 같은 술안주거리도 괜찮아서 와인 한두 잔하며 주워 먹다 보니 금방 배가 차더군요. 가볍게 끼니를 때우거나 와인 한잔 하시기에는 좋은 구성입니다. 게다가 생각보다 독주와 칵테일 베이스가 다양해서 술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괜찮을 것 같네요. 호텔 1층에 호텔 수영장과 피트니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직접 아담하다고 표현할 만큼 수영장은 정말 아담한 사이즈인데요. 안쪽엔 자쿠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영장 밖으로 야외 선베드 공간도 있으니 날이 좋을 때 이용하시면 이색적이겠죠. 수영장만큼 피트니스도 아담한 사이즈입니다. 부대 시설은 전반적으로 아쉽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다면 밀레니엄 힐튼 서울에 대한 또 떠남 총평은 어떨까요? 호캉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올해가 가기 전 꼭 한번은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보자면 객실도 노후됐고 부대 시설도 아쉬운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밀레니엄 힐튼을 가야 하는 이유는 어쩌면 올해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 내내 호텔이 매각이 된다 안 된다 말이 많았지만 결국 지난 10월 호텔을 소유한 CDL 코리아와 이지스 자산운용 간 호텔 매각에 대한 양해각서가 체결됐고요. 이지스 자산운용은 호텔 인수 기존 건물을 부수고 신축 건물을 올려 고급 호텔과 오피스 등을 갖춘 복합시설로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직 계약이 최종 마무리된 것은 아니지만 밀레니엄 힐튼의 매각이 정말 가까워진 것이죠. 실제 밀레니엄 힐튼에 자리하고 있는 세븐럭 카지노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노보텔 용산 등이 있는 서울 드래곤시티 호텔로의 이전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40년 가까이 서울 중심에 서 있던 호텔이 가진 역사적 의미, 그리고 긴 역사만큼이나 많은 분들의 추억이 깃든 곳인 만큼 호텔이 사라지기 전 꼭 한번 가보시길 추천드리고요. 개인적인 추억이 없는 분들이라도 호텔이나 호캉스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옛 호텔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클래식함과 아름다운 남산 전망을 기회가 있을 때 경험해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선 우리나라 최고의 호텔들이 모여 있다는 강남, 그곳에서도 가장 좋은 호텔은 어디일지 강남 최고의 호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까지 또 떠나는 남자 또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